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함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신현상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서 여기서 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지금 소셜 벤처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다소 굉장히 큰 주제예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IT도 있고 BT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다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저도 되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이제 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함종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크레비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CTO를 맡고 있습니다. 크레비스 파트너스 안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을 하는 브릭트워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사실 공학 베이스예요. 그래서 공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공학으로 성장을 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사실 다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년의 학생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이제 듣는 건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할 것인가, 예,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고, 현재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실제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기말 프로젝트가 있는 수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다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리라이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아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다들 예, 조를 나눠가지고 사업 계획을 이제 만들고 계실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을 사용해갖고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분들 좀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기술, 앱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한 조, 두 조. 한 두 조 정도? 세 조? 네. 잠깐 들었다 내리시는데, 예, 한 세 조 정도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듯이 요즘은 사실 기술, 특히 이제 IT를 빼놓고 나서는 또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사업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사실 IT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94년 제가 이제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그때 이제 이런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하게 돼요. 혹시 이런 컴퓨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구형 모델인데 아마 지금 이제 저하고는 약 한 10년 정도 내외로 이제 차이가 나실 것 같아 갖고, 이제 한 4살에서 한 6살 그 정도 차이가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IBM에서 나온 컴퓨터예요. 진짜 오래전 거고, 그 다음에 486 컴퓨터. 예, 저희 때는 이제 486, 586 그리고 386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이 자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걸 사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얼마 할 것 같으세요? 200만 원. 네, 200만 원보다 넘었어요. 이때 그 당시에 300만 원 했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네, 물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엔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게임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 이제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베이직, C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연하게 좀 접하게 됐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 컴퓨터라는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진대회도 나가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컴퓨터에 빠져갖고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근데 종민아, 이렇게 컴퓨터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공부를 좀 해라. 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이런 공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대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든 거 좋아했었어요. 게임도 만들어 봤고, 행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영어 단어 맞추는 것들. 그런 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2003년에는 이제 이런 학교 들어가 갖고서
이제 했는데 제가 들어간 곳은 이제 전기컴퓨터공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도 물론 하지만은 이게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컴퓨터는. 이제 근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드웨어까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이제 칩을 만드는 일들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거 FPGA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전기과 혹은 뭐 전자과 뭐 그쪽 학생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칩 같은 거를 만드는 일들을 해서 사실 CPU가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라 보면 돼요. 네, 그래서 CPU를 만드는 이제 그 CPU가 동작하는 원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 관심이 가는 분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공대생들이 그랬듯이 그 사실 대학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도 공대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것들 좀 더 다른 과들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뭐 창업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 대학원으로 그냥 갔었죠.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학원 연구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었고 이제 이런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칩과 관련된 칩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으로 CPU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경종민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랩에 들어가서 내가 칩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분하고 같이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들어갔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는요, 이제 칩도 칩인데 이제 그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CPU도 있고, 뭐 사실 뭐 메모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동영상 압축하고 관련된 것들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사실 MPEG,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동영상 압축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 그 기술이죠. 그 동영상 한 번씩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제가 연구했었던 게 이제 이런 H.264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상 압축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MPEG-4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까? 더 용량은 작게 하면서 더 화질은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뭐 그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내용을 제가 설명할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 이런 이제 그 연구들을 해갖고서 이제 논문도 내고 뭐 학회도 나가고 그 여러 이제 활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요 활동 재밌긴 했었어요. 왜냐면 연구실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기술이 언젠가는 쓰이겠지 논문으로 이제 나오니까 뭐 그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이제 보냈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대학원 갔을 때는 원래는 박사까지 좀 하고 뭐 그럴 생각이었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내 박사를 갖다가 이제 3년 내지 4년 정도를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 뭐 교수가 된다라든지 그런 식의 연구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그 진로와 관련된 본격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고민했었던 거는 그 연구 혹은 기업 그 두 군데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갖다 좀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병역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병역특례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선택을 했어야 됐을 때 국책연구소 대전이어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덕연구단지라 그래서 아니면은 기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어디로 가지?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국책연구소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소에 가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지? 그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뭔가 내가 직접 어떤 제품이나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왜냐면은 그 대학원 때는 이제 그 기술을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뭐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 거예요. 약간 재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저는 기업에 다녀본 적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지는 이제 계속 연구소에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어요. 나는 기업에 가야겠다. 그 기업에 가겠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런 회사에 갔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회사에.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은 다들 이제 프린터들 뭐 많이 쓰시잖아요.
프린터들 하는데도 약간은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지금은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그 종이에 찍히는 거죠. 종이에도 이제 그 칼라 프린터 찍으면은 어떤 프린터는 좀 더 좋게 나오고 어떤 프린터는 좀 더 구리게 나옵니다. 그 차이, 그 화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결국 점을 찍는 거거든요. 어떻게 점을 찍으면은 화질이 좋게 나오게 하나. 뭐 그런 이제 그런 화질을 향상시키는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든 거 C 코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C 코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칩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워낙 빠르게 뭐 1분에 30장씩 막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칩을 또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죠.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때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하나의 부서에 있으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든 칩을 만들든 둘 중 하나 하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두 가지를 이제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어떻게 그 서로 연결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병역특례라는 거 특성상 약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삼성에 이제 계속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병역특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사원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제 과연 삼성에서 대기업에 있었을 때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갖다 좀 했었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그 제품 만드는 거 재밌기도 했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을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엄청나게 많은 업무 중에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좀 더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해가지고서 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 막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서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제 그 MBA를 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때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10년, 2009년 뭐 그럴 때였는데, 지금이야 워낙 이제 창업 붐이 이제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창업 붐이 갓 시작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MBA를 갈까, 창업을 할까. 뭐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회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회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진짜 경영 뭔지도 모르고 벤처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은 좀 알아야지 그 다음을 뭐 결정을 하든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뭘 했었냐면은, 진짜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책을 우리 보면서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는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서 매주 토요일 날에 그냥 대학교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만들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없으니까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도 한 2, 3주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경험한 선배들을 갖다 초청해가지고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막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해가지고 컨택을 시작을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니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니시스. 아마 그 인터넷에서 결제하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니시스에 그걸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 권도균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닿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권도균 대표님도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창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씩 이제 생기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엔젤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이제 펌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제 책 공부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자리를 좀 마련해 줄 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초청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구체화를 해봐라.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본인도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트위터에서 막 진짜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막 초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경영 공부합니다라는 이름을 갖다 좀 지었어요. 그래서 경영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모임이 있으니까는 참여를 해달라 했더니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학생들도 있고요. 저같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도 있었고, 혹은 실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막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제 그 권도균 대표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업계 이제 대선배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목고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 아마 많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고지를 만들어서 한 40명 정도를 모았었어요. 네, 트위터에서. 그래서 첫 모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권도균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서 보게 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제 그 권도균 대표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뭔가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께서 이제 추천해준 책은 이제 요거는 좀 더 이제 경영 철학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왜 경영하는가, 어떤 철학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들을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책을 갖다 소개를 해주셨고,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각 챕터를 갖다 읽으면서 사람들이 관련된 경험을 갖다 공유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한 2달, 3달 정도 이제 같이 운영을 했었죠. 많은 분들 이제 소개도 받아서 이제 강연도 들어보고 책 스터디도 해보고,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그 중에도 이제 벤처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런 수업처럼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업가들을 갖다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본 거죠. 그때 이제 막 이렇게 40명 모였으니까 이제 팀 리더들을 갖다 뽑았어야 되는데, 그 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6개 팀. 저기 이 팀에 보면은 크레비스 파트너스 이제 김재현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있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크레비스의 그 김재현 대표님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고요. 예, 사실 참여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팀장을 맡아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진하고 이제 같이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사람마다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갖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제품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특히 이제 뭐 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얘기를 나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업은 사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풀 때 단순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로 한번 해가지고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은 사실 계속 어쨌든 영속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영속성을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속성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비즈니스. 네, 그런 관점을 갖다 좀 그 당시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관점들이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됐었죠.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IT 관련된 기술이다 보니까 주변에는 이제 보통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들은 게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도 쉽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구나. 사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예,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병역특례 그 당시에는 병역특례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크레비스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창업을 갖다가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어떤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많은 말씀들 나누고 뭐 회사도 놀러가 보고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되게 재밌는 일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합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해서 그러니까 크레비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이제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요즘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그 정기 기부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 네, 두 분, 세 분, 한 분씩 늘어나시네요. 한 네 분, 다섯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텐데 돈이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유가 기부를 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짐작하는 분 있으세요?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 중. 네,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제 내가 돈을 내는데 과연 이 단체가 이 돈을 제대로 쓸까? 라는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기부금을 내가 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업 이쪽 분야에서의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크레비스 들어갔을 때 그 당시부터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이 그 도너스라는 사업입니다. 도너스는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요즘 만들고 있는 제품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Donate and Trus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기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도너스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과 관련된 백그라운드 혹은 이제 그냥 역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너스 사업을 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도너스는 그래서 지금 제가 2012년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약 한 5년 정도 그 같이 이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뭐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영리 기관 고객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후원하는 거, 모바일이나 아니면 웹에서 이제 후원들 보통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그 선거철이고 워낙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런 온라인에서 후원을 받고자 하는 그 니즈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페이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아마 거의 많이들 아실 텐데, 크라우드 펀딩도 다들 그 구축하려고 하면은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우리가 그거를 갖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만들어주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만들고 싶으면 우리 거 갖다 쓰고 크라우드 펀딩 실제 서비스를 붙이면 바로 만들 수 있게. 뭐 그런 식의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규모가 약 한 1.2조 원 기부금, 1.2조 원 이상이고 관리 기간이 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기부금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는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그 도너스 사업을 2007년 시작을 했는데 현재가 이제 2017년이고요. 약 그 과정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제가 함께 해오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제품 개발하는 거를 총괄을 했었고, 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 도너스 펀드레이징이라는 어떤 그 있는데 그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관들은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하는 그 기부금을 받는 곳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고요.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면 아실 건데요. 예, 그쪽은 사실 이제 국가에서 사실상은 관리하는 그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민간에서는 월드비전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이제 그 월 3만 원을 내면 이제 아이 한 명하고 결혼해 주는 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월 3만 원 이상을 혹은 이제 그 사업 후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약 한 40만 명 됩니다. 네, 한 단체에만요. 현재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 네. 뭐 요거는 뭐 거의 뭐 공개가 된 수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뭐 몇십만 명 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여기다 넣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마케팅을 갖다 이제 좀 해야 되고,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팔 지진이 났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쨌든 돈을 갖다 계속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막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IT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은 단체 이제 시작하는 NGO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도 일단은 처음에 딱 이제 시작을 하면은 겪는 문제는 첫 번째가 기부금 받아야 되는데 겨우 사람들한테 정기 후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가장 딱 처음 겪는 문제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겨우 정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그 IT적인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도너스 페이 요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모바일이나 아니면 웹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것들도 있는데 요거를 하면서 이제 그 기관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받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죠. 그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케팅을 했을 성과를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홍보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하나? 그것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A/B 테스트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추적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녹여내 가지고서 만들어 온 솔루션들. 이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만든 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은 이제 대학이나 병원들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2007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라고 이제 서울대학교의 모든 이제 기부금을 관리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그쪽에 이제 저희가 기부금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톨릭중앙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제 성모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라고 대학교도 같이 있죠. 학교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뭐 5개 병원에 기부금을 통합해서 저희 거 도너스를 이제 관리하고 있고, 뭐 충남대학교 퀘스트 등등 이제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대학 병원 업계에서는 이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NPO들 대상으로 사업을 좀 넓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비전이나 엠네스티나 아니면 플랜한국위원회 뭐 등등, 뭐 유니세프는 이제 저희 솔루션 쓰지 않지만은 저희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대형 NPO들 대상으로 많이 저희 거 솔루션을 갖다 보급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NPO들 말고도 사회적 기업들도 있어요. 아마 트리플레미 사례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도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라든지, 뭐 혹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멤버십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도 정기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도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4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4가지 내용을 갖다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하진 못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여기 첫 번째가 이제 SaaS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SaaS는 이제 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하는데요.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여기 이제 기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는 않으시니까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업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를 한다, 아니면은 뭐 재무 관리를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들을 보통 구축을 합니다. 어떤 전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이렇게 쫙 있고, 거기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 주고 사가지고서 넣고서 쓰는 거죠. 그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존의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즘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서도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서 구축을 하고 새로 만들고 매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클라우드형으로 실제로 있는 솔루션을 갖다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죠. 월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교 병원들에 이제 막 구축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으로 바꿨어요. 작년에 바꿨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SaaS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부금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신뢰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 기부금을 이제 내가 내면은요, 예를 들어 함종민이 그 3만 원을 언제 냈다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 저만 3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뭐 한 몇백 명이 3만 원씩 다 낸 돈이 이제 그 하나의 기금으로 묶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서는 그 기금을 갖다가 돈을 빼가지고서 어떤 사업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데 결국 그것들이 이제 그 만약에 그 어떤 시스템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가 된다면은요, 이제 함종민이 낸 돈 3만 원에다가 어떤 꼬리표를 붙여가지고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얘가. 예. 그래가지고서 실제 회계 시스템의 뭐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이 쭉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사는데 뭐 1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만 원은 함종민이 낸 3만 원이 들어갔다. 그것까지도 이제 다 추적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큰 기관들, 뭐 대학이나 병원들은 실제 이제 저희 걸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그 각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혹은 남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사실 그 시장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었고 좋아해 주시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제 뭐 추적과 그 다음에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제 그 정기 결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많은 그 기부금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기 출금이에요. 정기 출금. 그 월 3만 원씩 내면은 이제 아이 한 명을 교련해 준다. 혹은 이제 식수를 예를 들어 어떤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월 1만 원씩의 비용을 매달 내달라. 그래서 막 모금을 하죠. 그 전부 다 이제 정기 결제인데,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사람이 매번 하거나 하지 않고, 뭐 그게 그렇게 몇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들이 뭐 만 명이 있다고 할게요. 그 만 명을 갖다가 다 관리하는 데에는 어쨌든 굉장히 정교하고 또 편리한 어떤 그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능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례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건 이제 그 두 가지 사례 정도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Salesforce.com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혹시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끄덕이는 분이 있으세요. 네, Salesforce.com 아마 그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원래 CRM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CRM은 원래 이제 그 비영리도 있지만은 그 영리 기업에서 나의 고객을 관리하는 데 쓰는 솔루션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그 치킨집에 이제 그 매번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고객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내가 자동차 딜러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산 사람들, 또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관리하는 것도 CRM의 영역일 것이고, 또 기업 고객으로서도 이제 그 기업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바이어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CRM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CRM이라는 시장이 사실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 원래 이제 그쪽에서 그 가장 잘하고 있는 1위 업체들은 이제 셉이라고 하는 솔루션, 독일 회사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이제 CRM들이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오라클에 그 다니고 있었던 이제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Salesforce.com이라고 하는 거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그 Salesforce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영업 인력들이 일하는 것을 그 자동화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제품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노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그 메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제품들을,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지 마세요. 그냥 임대해서 쓰세요. 월 한 사람당 75달러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혁신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갖다가 뭐 개발자들하고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커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오라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투자도 받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는 지금 쭉 성장을 해갖고서 2013년 정도에는 지금 셉을 넘어서가지고서 매출로서 1위를 달성을 합니다. 그 오라클도 이제 넘어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 업계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스라는 비즈니스가 그 기존 비즈니스를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세계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연매출이 1조가 넘는데 이런 회사를 만들 수는 있구나 해가지고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비즈니스 솔루션은 거의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트렌드 속에 있고요. 그다음 비영리. 비영리 솔루션도 이제 그 외국 사례가 이제 하나 있는데 블랙바우드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1981년도에 설립이 돼갖고 지금 현재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현재 이제 연매출이 4천억 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 이제 그 본인들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 3만 5천 개 정도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윈도우 프로그램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떤 회색 화면에 이제 그 어떤 뭐 필드 같은 것들 많이 있고 버튼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솔루션으로 이제 그 나름 시장 리더십을 쭉 이제 지키다가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스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는 사스 솔루션들을 사더라고요. 그 회사들 사가지고서 이제 그 본인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다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 원래 윈도우로 돼 있던 솔루션까지 사스 기반의 그 웹 기반의 솔루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이 기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영리 솔루션 중에서는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곳이고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런 그 기본 관리 솔루션에서는 이제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기부금 관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CR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접하기는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사실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은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하고 있는 탑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도너스도 사업 전략을 짜고 또한 이제 그 다듬고 더 해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기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무거운 무겁다고 할까요? 대답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면은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하더라고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그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을 하는 수단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뭐 이제 과학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 가지고서 쓸 수 있게 과학 이론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도 이제 맞는 의미한데 제가 이제 있는 분야에서 이제 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정의도 한번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 혹은 이제 너무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과 방법,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런 것들이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귀찮은 일들을 갖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좀 덜하게 또한 아까 그 기부금 추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사람이 하기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방법과 도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 4개 정도의 이제 저희 그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결국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하는 것보다 혹은 사람이 10명 하는 것보다 컴퓨터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제 우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니까 소셜 임팩트를 만드는 사업들을 이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도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거를 빠른 속도로 증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10밖에 못하던 거를 기술이 이제 있으면은 100이나 1000으로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택배를 갖다 분류를 하는 건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이 로봇들이 있는 거예요. 이 로봇들이 근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뭐 올려주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서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 가고
그 이게 여기에서 사실 그 이런 그 체계를 가지고서 그 하루에 약 한 20만 개 정도의 화문을 갖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하드웨어 그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쨌든 잘 결합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사례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구멍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서 이제 그 분류하면은 그게 어디론가 이제 그 뭐 상차가 되고 막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거 보면서 아 진짜 그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기술을 안 쓴다는 것은 얼마나 그 뒤떨어진 일일까?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들었었던 생각은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4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그 기부금의 문제는 당연히 앞으로도 우리가 뭐 우리나라 1위 그 다음에 그 아시아 1위 뭐 그렇게 계속 발전하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모두가 다 기부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물론 기부를 하는 사람들 저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뭐 의식주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쪽까지도 좀 우리가 사업 영역을 좀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이런 브릭트웍스라고 하는 그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이제 그 도너스라고 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고 도너스 팀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브릭트웍스는 이게 뭐냐면은 브릭트에서 브릭이 이제 그 브릭이에요. 벽돌이고요. 그 투는 이제 투고 웍스는 이제 그 일들이죠. 일들은 이제 저희 이제 그 비즈니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뭐냐면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그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벽돌을 갖다 공급해서 벽돌 지어주고 비즈니스 지어주고 또한 이제 그게 일종의 그 무기를 공급을 해줘 갖고 그 어떤 기업들이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지은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관 그러니까 NPO들뿐만 아니라 그 임팩트 벤처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념도인데요. 그 예를 들어 도너스는 지금 이제 그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이제 그 대학병원들 그리고 이제 그 재단 NPO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 블락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도너스 펀드레이징 페이 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정기 청구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기 청구는 사실은 그 우리 그 가장 많이 쓰는데 생각을 하면은 쉽게 하면 월세 내는 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월세도 사실 매월 같은 금액을 갖다가 그 반복해서 내고 그 관리하고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뭐 그런 데는 우리가 그 기술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어떤 멤버십 비즈니스가 요즘은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그 미디어에서 많이 각광받았었던 거는 뭐 미미박스라든지 뭐 등등 이제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정기 청구 기반의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보니까 다들 그냥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돈과 시간을 들여갖고.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우리가 정식 제품을 출시하진 않았지만은 프로젝트로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었고요. 그 저희는 이제 그 팀을 갖다 만드는데 뭐 저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문성들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어쨌든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술 기반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다음 비즈니스도 이제 배우게 된 사람이고, 뭐 여기 그 김원영 이사님은 비즈니스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경영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장혜선 이사님은 이제 그 컴퓨터 교육학과를 갖다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그 사실 도너스의 처음부터 거의 2009년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이제 모든 제품을 갖다 설계를 하고 만들어 오신 분이세요. 요즘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코딩을 하진 않으셨는데 요즘은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코딩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우면서 선행 연구를 갖다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김민창 이사는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이라기보다는 그 주업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그 유니세프 전체에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이나 뭐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현재는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제품에다가 담아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이제 컨설팅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가진 기술을 다른 그 작은 기관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 팀에 조인해서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김명영 선생님은 지금 이제 NGO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그분이 이제 일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으세요. 네, 엔지니어고. 그 뭐 김보영 이사는 이제 그 UX 디자이너로서 저희 도너스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크레비스 제가 이제 소속에 있기 때문에 크레비스의 이제 CEO하고 CMO인 그 김재현 대표님과 김도민 이사님 이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고 있는 거죠. 리더십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다들 앱을 개발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뭐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개발자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만들 수 있다. 뭐 그 정도 개념은 이제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구개발, 저희는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조직을 좀 만들었어요. 연구개발팀하고 사업개발팀. 이 연구개발팀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의 그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할, 그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또한 선행 기술 연구를 하고 적용하는 것들. 선행 기술이라고 하면은 실제 제품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는 우리 제품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 PM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제품을 갖다 실제로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 그 UX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품 책임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품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하나의 영역은 진짜 잘 해야 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씩 경험을 해보면서 이해 폭을 넓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회사에는 그 PM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까지 한 3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개발팀은 이제 그 제품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 실제로 이제 많은 그 기관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는 건데, 이제 레버뉴 스트림, 그러니까는 매출 스트림을 갖다가 발굴하고 새로운 스트림 발굴하고 증대하는 것들. 또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은 좀 재밌는 게 그냥 그 제품만 준다고 사람들이 쓰지는 못해요. 실제로 이걸 써가지고서 기존에 하던 약간 복잡한 업무를 어떻게 하면은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교육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팅을 통한 이제 고객 업무를 개선해주는 컨설팅 업무들도 사업개발팀에서 하고요. 또한 이제 그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제품 굉장히 좋아해주기도 하지만은 부족한 걸 막 얘기도 해줘요. 이런 기능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거는 너무 불편해요. 혹은 뭐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서 연구개발팀이 이제 이게 먼저 돼야겠구나 막 그런 거 이제 알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구사항을 이제 그 개발 조직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사업개발 책임자가 있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컨설턴트, 실제 고객을 만나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그 A라고 하는데, 어카운트 익세큐티브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고객의 성공을 진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뭔가를 파는 영업이 아니라 이제 고객을 도와준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면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뭐 이거를 두 개의 역할을 갖다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CS 담당자는 실제로 그 쉽게 얘기하면 콜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어떤 되게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해주는 어떤 그런 체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S 담당자들. 이것들을 이제 사업개발의 사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혹은 이제 직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회사마다 이제 워낙에 이제 이런 팀 제도는 이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그 학부 다닐 때 생각하면은 이런 직업이 있구나 혹은 뭐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이해도 사실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한번 좀 소개를 짧은 시간이나마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비스 얘긴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주력 사업은 이제 그렇게 그 브릭톡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크레비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크레비스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서 그 실제 그 프로젝트 한 것들도 발표하고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수동에 있고요. 저는 이제 그 Awaken Your Potential to Impact the World라고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크레비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적 기업을 혹은 이제 소셜 벤처를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또한 키울 수 있는 경영자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이자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여기서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브릭톡스는 이제 지금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국내 최대 모금관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트리플래닛은 국내 1위 나무 심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원 타임피스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보이긴 하지만은 그 구슬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 구슬로 되어져 있어서 만지면은 이제 내가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런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팬시한 패션 아이템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아마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실 텐데 뭐 유럽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뭐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라이튼이라고 하는 곳들, 배터리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프렌트립도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크레비스가 투자를 한 기업들이고요. 지금 이제 성수동에서 같이 어떤 곳은 같이, 어떤 곳은 또 다른 곳에 뭐 예를 들어 미국에 그 본사를 두고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몇 개 사례를 가져왔는데, 그 사례 가져온 것들은 제가 이제 저희 그 브릭톡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곳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리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 심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픈한 서울로라고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저기 그 서울역 고가를 갖다 박원순 시장님이 주도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로 바꾸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그 팟들에 나무들이 이제 심기거든요. 나무들이 심기는데 나무를 나하고 결연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 트리플래닛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그 나의 이름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보드를 갖다가 이제 그 서울로에 있는 나무 앞에다가 딱 달아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 나무하고 저하고 이제 결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생각해 보면은 나무하고 사람하고 결연을 하는 게 그 아동하고 사람하고 결연하는 이제 그런 NPO들의 모델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멤버십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연과 관계를 갖다 관리를 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도너스를 사용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이 멤버십 모델 하기 전에는 뭐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잘 됐었던 게 스타숲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스타를 위해서 팬들이 돈을 갖다가 십시일반 해가지고서 숲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위해. 그런 식의 모델이었었는데, 그 모델을 할 때에도 그 도너스 솔루션을 써가지고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쪽에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제가 여러 아이디어를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지난주에 오셨었죠? 이 스페이스워크. 네, 오셔가지고서 뭐 되게 영상도 막 보여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쨌든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을 지향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화를 하고 사업화를 할 것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업의 범위를 갖다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 안하우스라는 데가 이제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풀고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권민석님이라고 예전에 리디북스 만드셨던 분이 이제 나오셔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쪽도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그 1인 가구들 특히 싱글들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월세라든지 그런 것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간을 설계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 중요한 거는 테크놀로지더라고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뭐 그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서 공간을 갖다가 개발하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저와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는 서비스나 어떤 제품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더 기여를 하거나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두 개도 이제 그 크레비스가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제가 그 브릭톡스 사업을 리드도 하지만은 이런 여러 곳들과의 그 콜라보레이션도 생각을 해보고 발전시키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성수동에 있는 그 회사인데요. 그 겉에서 보면은 목욕탕이 보이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래비스타운에서 여기 보면 이제 깃발들이 있잖아요. 깃발들이 각 이제 어떤 팀인지 뭐 트리플래닛도 있고 뭐 도너스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써 있는 건데 Challenge Together and Change Tomorrow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실 굉장히 길게 거의 뭐 1시간 벌써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제 개인이 어떻게 그 고민을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실은 이제 학생 때는 많은 것들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경험이 없고 또한 이제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뭐 학생들끼리 있으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모르는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갖다 찾아서 뭔가 진짜 해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 거기서 결과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 다음 스텝을 그걸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내 관점도 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런 그 수업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뭐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몰랐고 소셜벤처가 뭔지 몰랐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제 구체화를 해보고 또 실제 그게 괜찮다 싶으면은 실제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행을 좀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어쨌든 결과를 한번 내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학원에 들어갔으면 논문을 하나 꼭 써봐야 되는 거고, 예, 좋은 곳에다가 논문을 아니면은 뭐 공학을 했으면은 뭐라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해보는 그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시는 거 물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희도 어떤 인턴십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도 하고 계속 매 학기마다 한양대 통해서 하고 있어요. 뭐 다른 학교도 하고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또 제가 답변을 별도로 또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모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이게 나오면은 크레비스 파트너스하고 연락이 와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통 이런 게 공모 올라와서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세한 과정은 이제 제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근데 결정 요인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정한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의 기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혹시 현재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경영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영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경영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네, 그 사업마다 이제 그 다른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크레비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 브릭톡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장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떻든 뭐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는 것처럼 컨설팅 역량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팀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그 결국은 쉽게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솔루션이나 뭔가 가지고서 이제 고객을 갖다가 만나죠. 만나면은 물론 이제 그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뒤쪽에는 그것보다 일단은 그분들이 기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프로세스적인 어려움, 인력적인 어려움 그것도 일단 듣습니다. 그 분석을 해요. 막 이제 그건 이제 그 일종의 뭐 맥킨지나 아니면 BCG나 아니면 엑센추어 같은 그런 이 컨설팅 펌에 들어가서 하는 거 동일합니다. 업무 분석을 막 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거 정리해가지고서 실제로 이 조직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의를 해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다가 그 설계를 해갖고 그 기술 개발팀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갖다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 팀의 좀 장점이자 재밌는 점은 이제 그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설계를 이제 한다. 실제로 이제 실행단까지 들어가 본다라는 것이 좀 더 특징적인 저희 경우는 있고요. 물론 이제 근데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그 분석 업무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턴트가 이제 되게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그 뭐 직무고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 그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문서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당연히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쨌든 몇십 명 되는 분들 갖다 다 인터뷰하고서 그다음에 그거를 그 정리를 해내고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하는 역할들을 전부 다 그 경영학과 그 기반에 혹은 뭐 그 기술적인 기반에 아주 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배우면서 막 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경영학적인 지식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인 거라고 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영적 관점을 가지고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걸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은 그럼 다음번에 이제 실전에 나갔을 때 실제 고객이 갖다 문제를 풀어주고 또한 이제 그거를 갖다 설계까지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제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제 개발자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누군가의 프로젝트에 내가 개발자로서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제 뭔가 매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도너스 같은 경우도 이런 개발자들을 이제 리크루팅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를 요청하신 데 있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셨는지 좀 개발자를 이제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리크루팅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기술을 직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제가 드리는 조언이 얼마나 뭐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단은 그 개발자들은요 그 도전적인 그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이제 그 도너스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첫 번째가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단순하게 코딩만 해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그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그런 것들 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문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본인이 주도해갖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좋기는 하죠. 예, 그리고 그 아이템이 이왕이면은 첫 번째는 실제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은요, 물론 뭐 많이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생각까지는 뭐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느끼는 거는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제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좀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넘어서면은 사실은 더 좋은 거고요. 많은 사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 때 고민했었던 거는 내가 만든 거를 갖다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자극해 주시면은 또 좋은 방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